네, 안녕하세요. 김웅 교수입니다. 아, 정보부 ISMS 구축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 시간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어, 같이 학습을 했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 ISMSP 구축 운영을 할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 ISMSP를 구축 운영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ISMS 구축 관련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ISMS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또 ISMS 글쎄요, 이 주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인증하는 것도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게 15주차에 끝나기 때문에 16주차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뭐 동영상 강의니까 이제 하긴 하려는데 요 부분은 중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 통제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복성이 있으면 그만큼 계속 이제 반복적이게 되고 이해가 이제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뭐 스킵을 해도 스킵, 뭐, 패스트 러닝을 해서, 뭐, 들으시면 될 거고, 그건 하여튼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콘텐츠는 이제 구축 절차 및 방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획 수립부터 이제 들어가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로 이제 ISMS 그 통제 항목이잖아요. 그죠? 통제 항목 중에 관리 체계 기반 마련, 네, 해당이 되는 거죠. 관리 체계 그러니까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이라는 그 16개 그 도메인 통제 항목에 관련된 게 요 네 가지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뭡니까? 뒤에 대책 요구사항.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그 64개죠. 통제 항목이. 이거는 이 프로세스 16개에 해당하는 통제 항목의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다 보면은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보호대책을 선정을 하는 거죠. 보호대책을 선정. 이 64개가 모두 보호대책 선정할 때 모두 선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조직은 이런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범위가 넘어선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요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 주차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오브젝트는 이제 이렇고요.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6단계 중요한 거는 6단계 이게 이제 우리가 방법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정보보호 관리책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그 세부적인 그 인증 기준을 알려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뭐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웹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스템의 보안에서도 뭐 취약점이 있는 거를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요번 학기의 그 강의에서는 이제 범위가 넘어선다고 그랬습니다. 자, 터미널로지.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시죠? 아셋이 뭔지, 위협, 취약성, 중요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정 수준, 위험을 일정 수준이야. 이게 뭐예요? DOA라고 그랬죠? Degree of Assurance.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에요. 그죠? 이제 들어오시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아, 그러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면 위험 분석을 하고 위험 분석 절차 내에 위험 평가를 하게 되고 대책 선정, 정보보호 대책 선정을 하는 거죠. 그 선정과 아울러 뭘 하는 거죠? 이행계획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행계획 수립. 네, 이행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제 구현을 하게 돼요. 정보대책 선정한 거를 이제 구현을 하게 돼요. 이행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구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운영 현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죠. 이게 이제 내부 감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운영 명세서라는 문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과물이. 그다음에 위험 분석, 예, 이제 위험 리스크 어세스먼트, 세이프가드 또는 카운터 메저, 주로 이제 카운터 메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행 계획서, 정보보호 대책 명세서, 이게 운영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근데 이 운영 명세가 그 ISMS 통제 항목인 80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를 다 적시해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인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와야지. 왜 그러냐면 이 운영 명세서가 나오질 않으면은 인증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증 신청서 안에 정보보호 대책 운영 명세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네. 자, 위험 처리죠, 이거는. 네, 위험 평가를 했으면 위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리덕션이죠. 가능하면 리덕션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DOA가 선정이 되면 DOA 이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억셉션트를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증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관리체계 구축 절차 및 방법인데 우리 관리체계 구축 표준을 프레임워크를 뭘 선정을 할 거냐? 사실 뭐 이거를 선정해도 되고 이거를 선정해도 아니죠. 이거를 선정하든지 ISMS P를 둘 중에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PIMS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인증을 받겠다 그러면 이거를 선정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옵션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ISMS 인증 대상자가 의무 대상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의무 대상자. 그러니까 의무 대상자는 대부분 이거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개중에 P까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P까지 그 같이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SMS-P는 조직의 규모나 유형 서비스 형태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지금 현재 반복이 되는 거죠. 자, 프로세스 접근 방식에 따른 구축이죠. 그게 프로세스 접근 방식이 뭐야? PDCA죠. 플랜드 체크 액트.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플랜이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액트가 되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의 그 16개 도메인에 관련해서 통제 항목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운 거죠? 어떤 통제 항목에 대해서 배운 거죠? 바로 이 위험 평가죠.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험 관리라는 걸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정보, 자산 식별, 현황 분석, 위험 평가, 대책, 그 다음에 대책까지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위험 분석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험 분석이고 구현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위험 관리가 이제 되겠네요. 그죠? 구현 전까지가 위험 관리죠. 요 구현은 위험 관리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위험 관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선정의 이행 계획이 이제 숨어져 있는 거죠. 이행 계획이. 그죠? 그다음에 구현하고 나면은
이행 계획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또 짜게 되죠. 이행 계획에 따라서 구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운영 현황 관리를 이제 하게 되고, 공유는 담당자나 부서에 서로 그 정보보호 그 대책 관련해서 이제 구현을 했으니까 아, 구현하기 전에 업무 분장을 이제 할 거란 말입니다. 이행 계획에 따라서. 근데 이때도 사실은 공유가 들어가는 거죠. 이 이후에. 그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할 거고, 하고 나서도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이 공유는 전체 직원, 담당자가 아닌 전 관련 직원에게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 보호를 하고 있다. 체계가 어떻다. 당신들은 직원들은 뭘 조심을 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예를 들면 3개월마다 바꿔야 된다. 예? 뭐 이런 등등을 공유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규 요구사항 준수. 이게 법정 요구사항이니까 우리 이제 정보통신망법하고 개인정보법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관리체계 점검은 뭐예요? ISMS 점검은 바로 이제 내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오디팅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선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는 DOA, 이 위험 수준을, 정보보호 수준을 일정한 레벨로, 수준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ISMS 구축을 하게 되면 1년마다 최초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4호 심사 받고, 4호 심사 받고, 갱신 심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매년. 그래서 이 보호 수준이 그러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관리 체계 프레임과 PDC.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죠. 플랜, 도, 체크, 액트로, 이런 PDCA로, 로서 PDCA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관리 체계 구축 절차. 여기 보면은 준비 계획을 해야 되겠죠. 지금 2번부터 여기 5번까지는 관리체계 기반 마련에 해당되는 거예요. 16개 통제 항목. 그죠? 그리고 구축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준비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는 인증 추진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을 추진할 거다. 애초부터 계획 수립할 때 이 ISMS 구축을 한 다음에 인증을 우리는 한다라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인증 신청서를 작성을 이제 하게 되겠죠. ISMS-P 인증 기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ISMS고, 여기가 이제 PIPS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요거는 이제 의무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제 통제 항목이고, 요거는 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받으면은 ISMS-P 인증을 받게 되고, ISS만 받으면은 ISMS 인증서만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예, 구축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16개에 대한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인증 신청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 1.4.1의 법정 요구사항 준수 검토는 망법하고 개법법 등 법정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는 전 시간에 미리 이미 배웠습니다. 중요한 게 뭐였죠? 자산 이전 취약점 분석, DOA 결정이고, 보호대책 이행 기술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26개래. 64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책, 조직, 자산,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분리 보안, 여기까지는 사실 이 1단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운영할 때, 특히 위험 관리할 때 이미 이거를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를 밟게 돼요, 이미.
그래서 1.2의 위험관리의 산출물인 보호대책수립, 위험관리를 하면은 이제 뭡니까? DOA 그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그 높은 거는 위험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려면은 이제 보호대책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보호대책을 선정을 할 것인지.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예요. 그렇죠? 어떤 보호대책을 선정을 할 거냐. 이 64개에서, 이 경우는 요걸로 해야 되겠구나. 저걸로 해야 되겠구나. 물리적으로 어떤 우려사항이 있으면 물리보안 체계를 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다, 보호대책 선정을 해서 보호대책 구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보호대책 수립은 ISMS-B 통제 항목 기준이 돼야 된다. 즉 64개 또는 P까지 받으면은 이것까지도 통제 항목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대책 요구사항은요.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신청기관의 특성 및 DOA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신청기관의 특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재해복구 같은 거 우리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안정성확보 조치에 보면은 유형 1형이 있었어요. 유형 1, 2, 3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형 1은 이 재해복구라든지 이건 내부관리 계획에 유형 1은 뭐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조차도 뭐 안 하고 유형 2 경우에는 이게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재해복구 중에서 세부 통제 항목 중에 어떤 거는 이거는 not available이다 라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not available이라든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그 근거, 명분을 꼭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인증을 받을 때 인증심사원이 이거는 맞네라고 어그리를 하면 이제 패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OA에 따라 예를 들면 DOA가 이 조직에 관련해서 뭐 0부터 예를 들면 27까지 위험도가 있을 때 DOA를 한 10 정도 잡았어요. 10 정도. 근데 여기 통제 항목을 보니까 10에서 27까지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내리는 위험 수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면은 거의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을 다 하게 됩니다. ISMS 의무 대상자들은. 그 다음에 PIMS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은 이거는 법정 요구사항이에요. 대부분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정보 주체 권리사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강의를 해서 자세히 들으셨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ISMS 혹시 인증심사원이 되고 싶어서 자격시험을 볼 때 이쪽 부분에 대한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오지선다인가 사지선다인가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헷갈리게. 그래서 많이 공부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시험 문제를. 예, 많이 풀어봐야 될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관리 체계 구축 계획 수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뭐 정보 수집을 하고 적용 범위, 이 적용 범위 어디를 적용을 할 거냐, 조직 전체를 할 거냐, 아니면 조직에서 서비스하는 예를 들면 1번 서비스, 2번 서비스, 3번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사 정보 서비스를 ISMS 이제 인증 기준으로 잡겠다든지, 예,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사 정보 시스템은 ISMS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조직 구성을 하게 되고, 조직 구성을 해야지 구축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갭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보보호 현황 분석에 이 갭 분석이 맨 처음에 이제 컨설팅을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 컨설팅이든지 뭐 내부에서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 갭 분석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정보보호 수준이 ISMS 통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제대로 지키는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지키는지 아니면 전혀 지키지 않는지 이거를 전부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과 이 통제 항목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no라고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이제 이거를 Y로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는 작업을 위험 관리를 하면서 이제 취약점이라든지 위협 분석 평가 이런 걸 하면서 이거를 패스 Y로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갭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증심사원을 나가면은 이 갭 분석하고 운영 명세서를 봐요. 처음에 이 구축할 때 뭐가 안 됐었지? 갭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ISMS 통제 항목 예를 들면 80개 중에서 어떤 항목이 제대로 안 됐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명세서를 보면은 이거를 여기서 노였는데 Y로 이제 변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2.1이라는 통제 항목이 갭 분석할 때는 no로 돼 있었는데 운영 명세서에서는 Y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Y로 바뀌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조치를 했느냐,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중에서 어떠한 거를 해서 했느냐라는 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 자료는 증적이라고 하는데 그 증적은 뭐가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인증심사원들이. 그래서 문서적인 서류적인 행위가 꽤 뭐 한 50% 정도 되고 50%는 이제 기술적으로 실제 어, 예를 들면 뭐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서버라든지 PC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걸 실제 들어가서 뭐 쉽게 예를 들면 어카운트 컨트롤, 액세스 컨트롤, 예, 접근 접근 통제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웹 같은 거는 웹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쓸데없는 불필요한 유저들이 뭐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리드 라이트 뭐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든 좀 빨리 퀵하게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해서 정보 수집 학습을 하고 자료조사 경영진의 이해를 이제 시키겠죠. 그래서 ISMS 구축 계획 보고를 한다.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이제 요거 하는 거죠. 요거 계획을 만드는 거죠. 학습 정보라고 적용 범위, 이 적용 범위가 검토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ISMS를 구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를 인증을 받을 거냐, 네? 그래야만 이제 인증 신청서를 낼 때 다 그게 이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보호 조직을 이제 구성하는 거죠. 정보보호위원, 이건 예입니다. 위원회 이름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게 컨설팅을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정보보호위원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증심사를 나가보면은 대부분 이게 정보보호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정보보호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고 프로젝트 팀도 구성을 하고 각 부서 담당자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구성을 하겠죠. 근데 정보보호위원회가 뭐냐면은 정책 재개정을 하는 거죠. 규정 만드는 거예요. 규정 만들고 지침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이드라인, 뭐 매뉴얼 뭐 이런 거 이제 그 결정하는 거죠. 의사 결정해 주는 거죠. CISO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CISO 지정은 CEO가 하는 거죠. 인사권자인. 뭐 예를 들면 뭐 CEO가 이제 인사명령을 내게 돼 있잖아요. 인사명령을 이제 내서 최고 책임자가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갭 분석.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갭 분석. 네. 갭 분석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